미국에서 박사하고 왔다고 어깨 힘 엄청 주고 콧대 엄청 세우고 다니는데 알아봤더니 이분이 나온 학교도 속된 말로 따라지. 박사과정을 어쨌든 2011년도에 진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박사과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도 찾아보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박사가 되어야 할지.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카이스트, 특히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의 교수 임용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카이급 학교의 박사과정 출신들이 교수 임용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해외에서 정말 유수한 대학,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나오고 미국에서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은 정착을 해요. 미국에 정착을 하는데 이제 정착을 안 하시고 한국에 뜻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 이제 1순위 우선순위를 가지고 교수 임용도 되고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계시지만 교수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학을 갔다 온 어설프게 가서 이제 열심히도 안 했겠죠. 가서 열심히도 안 하고 분명한 본인만의 연구 실적이라든지 본인만의 연구 분야가 명확하지 없으신 분들이 한국 들어와서 교수는커녕 취업하는 것조차 굉장히 애먹고 있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서 고생하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 흔히 말로 이제 SCI급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SCI는커녕 그 미국의 박사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논문도 안 쓰고 졸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연구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박사를 하는 이유가 박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냥 무슨 과 박사가 아니라 무슨 과 무슨 이제 전공 무슨 무슨 분야에 예를 들면 경영학과다 그럼 경영학과의 마케팅 안에서도 다양한 마케팅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야에서 자기만의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자기만의 색깔 있는 연구라든지 명확한 뭔가를 요즘 다들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미국에서 박사하고 오신 분들 다 제가 빚고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도 진짜 생각 잘못 먹고 미국 좀 편하게 박사 하려고 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하고 온 거밖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가까이에도 아는 분 중에 하나가 자기 딴아는 미국에서 박사하고 왔다고 어깨 힘 엄청 주고 콧대 엄청 세우고 다니는데 알아봤더니 이분이 나온 학교도 속된 말로 따라지. 진짜 따라지. 미국에서 그 동네 지명이 붙어 있어서 그럴싸해 보이는데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를 나왔고 연구 실적 이런 것도 굉장히 미비하고 그 자기가 한다는 연구 분야도 한 40년 전에 지도 교수가 그냥 좀 뚫어놓은 거 그거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근데도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교수 되겠다. 내가 왜 교수가 안 되지? 세상이 이제 더럽고 치사해서 적폐가 아직 심해서 지들끼리 해먹어서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안 준다. 이딴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피해의식, 위험한 발상이죠. 본인이 노력 안 하고 본인이 가진 게 가치가 없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홍익대에서 지식재산학과 박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홍대라는 학교가 박사과정 이제 대학원만 놓고 봤을 때는 탑티어는 아니에요. 미술이나 디자인 계통은 우리나라에서 탑티어에 속하지만 사실 그 외의 분야는 탑티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노림수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했던 연구 분야라든지 이거를 디자인 쪽하고 믹스해서 홍익대학교가 가진 특장점을 최대한 좀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전제로 깔려서 저만의 차별화된 이 영역을 그것도 회사 다니면서 박사를 같이 하며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전략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 내 연구 분야가 명확해야 된다. 남들하고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 서경덕 교수님이시죠? 그 독도 아빠. 그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성신여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데 독도 그러면 일단 1순위잖아요. 독보적이죠. 이분이 유학을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박사를 고대에서 하셨는데 졸업을 못 하셨어요. 하물며 박사 수료만 하고도 이 충분히 가치가 있으신 분이고 차별화된 영역,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민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이런 학자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수 임용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영역, 자기 실력만 명확하면 교수 임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박사학위가 있어야지만 교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봉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분 전문대 나오셨어요. 네. 서울 예전이죠. 그 방송연예과, 아예 뭐 디자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 나오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디자인 업계에서는 앙드레 김 선생님이 타계하시고 난 이후에는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본인만의 영역, 연구 분야라든지 본인만의 영역, 전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 중에 박사 학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졸업하고 나서 보험으로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혹은 뭐 박사 수당 나오니까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란 생각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각 똑바로 다시 먹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물론 이제 박사 수당도 좋죠. 박사 수당 돈 나오고 하는 거 다 좋고, 강의기회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박사 학위의 가치라든지 그 학위에 걸맞는 역할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전문 분야, 정말 이제 세분화해서 나 외에는 누군가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박사를 하실 거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교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박사 학위가 있으면은 일단 기회가 많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최고권위 학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박사 수당이라는 게 괜찮은 기업들은 다 제도화 돼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월급 외에 박사 수당이라는 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 자격증 있으면 기사 수당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가치를 그만큼 인정을 더 해주는 거고요. 박사 학위가 있으면 아무래도 외부 강연이나 이런 데서 기회도 많이 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권위자다, 공부를 좀 한 사람이다, 잘 안다, 전문가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기회를 훨씬 많이 주어집니다. 박사 학위 뭐 해외에서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없고 정말 자기 전문 분야도 없고 야매 박사 혹은 사기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외부 강의도 안 들어와요. 외부 강의도 안 들어오다 보니 외부 강의를 따내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줄을 대죠. 영혼을 팔고 줄을 대죠.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뭐 신념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고 정치적 라인에 줄을 대가지고 그쪽 라인에만,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해먹는, 진짜 뭐 자기가 적폐라고 욕을 해놓고 자기가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다는 뭐 미국에서 박사하고 왔다는 아저씨 하나가 그러고 살더라고요. 강의 의뢰를 들어오고 강의를 하고 뭐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본인의 학자로서 신념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냥 돈을 따라가서 그 무리들, 진짜 그 적폐들 속에 섞여가지고는 그놈들, 이제 주류가 아닌데 주류가 되고 싶은 무리들에 속해서 주류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비주류가 이제 주류가 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동참을 해서, 또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지네들끼리 먹고 살려고 만드는 그런 데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한. 자식한테 안 부끄러울지, 진짜 자식한테 안 부끄러울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으면 자식한테 부끄러워서 절대로 못 그래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거 알면서, 잘못된 거 알면서 그런 이제 학자로서의 신념을 버리고 거짓 이론, 거짓 실리 이런 거를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는 박사학위가 있으면 기회는 더 많지만 그래도 실력은 갖춰야 된다. 자기 영역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돈도 들어가고 박사학위를 하면은 회사나 가정,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속해 있던 소속 안에서 쓸 수 있는 내 에너지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쓸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고, 딴 데 쓸 수 있는 돈도 땡겨다가 등록금으로 쓰고, 학교 다니면서 쓰는 이제 경비로 써야 되고,
뭐 교재값이라든지 학교 다니면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돈을 또 충당해야 되고, 이 기회비용 차원에서 정말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회사에서 본인 커리어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비전, 누가 봐도 명확한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나 뭐 학벌 컴플렉스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박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러신 분도 계세요. 저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박사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박사를 하시려는 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만 충실해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그거 무게를 이제 저울로 재봤을 때 또 못한 길을 선택하는 건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현실과 이상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박사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상당수가 졸업을 못하고 수료로만 끝나죠. 진짜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수료로만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심한 경우에는 수료는커녕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직장인들, 셀러던트의 이 학위를 따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학교,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할 수 있는 수준, 회사를 다니면서 풀타임 코스웍 같은 거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풀타임 코스웍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 그 주말에만 또 이제 수업이 대부분 이제 몰려 있고 야간에 조금 이제 배분되어 있는데, 이게 수업만 듣는다고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 듣고 나머지 공부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논문 많이 보시고, 학교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파악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계속 주장하지만 본인만의 연구 분야를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남의 논문도 아무래도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작업이 안 되면은 결국 진짜 수료 아니면은 중도 포기, 졸업을 못 해요. 학위를 못 받아요. 나 이 분야에 대한 권위자야, 나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했고 이런 연구한 거 가지고 졸업 논문 써서 뭐 학회지에도 어디 게재하고 SCI급 논문 쓰고 그러고 박사학위 받았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기는커녕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현실상 정말 이거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나마 저는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 참 좋은 시기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주변 분들에게 권장을 좀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 52시간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개인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지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신다면 박사과정 공부할 수는 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현실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진짜로 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상 본인의 일, 본인의 처한 상황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없음에도 계산기 두드려 보지 않고 그냥 본인 욕심에 본인이 입학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은 돼서 이제 들어오셨다가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했다가 죽도 밥도 안 되고 석사를 수료 겨우 하고 학위도 못 받고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내가 처한 이 환경, 여건 속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의 내 역할, 회사에서의 내 본분, 가정에서의 내 역할, 본분, 물론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는 좀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좀 조정을 해야 되는,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할 수 있는지, 박사과정 같은 경우 특히나 진짜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정말 잘 염두해보고 고려를 해보시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직장인 셀러던트가 되는 거죠. 직장인이 박사과정을 도전할 때 고려해 보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았습니다. 하실 수 있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유망한 거 공부를 좀 해보시기 위해서 일단 사전조사도 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본인의 역량을 개발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 연초에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향후에도 이제 앞으로 직장인 박사과정 이 셀러던트에 대한 내용들을 틈틈이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